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우리가 창의성은 광고에서만 발휘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또한 PR에서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R 기획에 대한 이해, 왜 PR 기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점들을 저희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잠깐 브랜드 저희가 확장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자, 브랜드별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는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부정적인 의미의 문제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 자, 기회 요인까지 포함해서 마케팅 환경에 따른 대응까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PR은 브랜드를 방어하고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장치로서, 도구로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PR을, 전략을 짜지 않는, PR에 대한 기획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티지, 즉,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플래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획을 한다는 것들은 어때요? 광고 기획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마케팅 기획도 마찬가지겠고, 대부분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과학적인 요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리서치가 항상 PR에서는 항상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PR을 기획하고 그다음 실제 액션까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PR에 대한 기획 과정, PR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PR 기획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일단 한번 저희가 개념적인 접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PR 기획의 개념적인 정의를 보자라고 한다라면, 조직과 공중들과의 당면한 PR 문제를 일종의 이해관계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일련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PR은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PR 기획의 범주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R 기획의 요소들이자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습니다. 프로세스가. 물론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PR을 만약에 담당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미리 학교에서도 아마 제가 PR 동아리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뭐 저보다 먼저 익히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문제점을 발견을 하죠. 그 다음에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술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얘기했던 실행 그리고 또 중요한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하게 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PR 활동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실제 이번에 했던 그런 PR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잘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서 아니면 또는 수정을 해서 다음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에 대한 기획의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가 우리가 초반부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이제 우리가 PR의 전략적인 기획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마르스턴이라고 하시는 분이 PR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일단 레이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사실은 PR 기획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약간 제가 볼 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또 다른 개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PR 전략에 대한 기획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자 그것들을 적용해도 전혀 무방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자 PR의 어떤 기획과 그다음 실제 실행과 평가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자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볼게요. 레이스는 자 이니셜입니다. 레이스 자 일단은 자 레이스는 리서치의 이제 이니셜이고요. 조사한다는 조사를 한다는 거죠. 아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제가 분명히 자 우리가 PR은 자 조사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액션의 자 이니셜이고요. 자 또는 플래닝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어떠세요? 자, 조사와 행동만 놓고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자, 창의성에 대한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PR에 있어서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자, 우리가 플래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이죠. 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C로 되어 있고요. 이니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 그렇게 문제가 걸려 있는, 자, 이해관계자들, 이제 공중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 이해관계자인 공중들에게 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자, 심기를, 자,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자,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지를, 자,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평가입니다. 자, evaluation. 자, E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레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자, 우리 수용자들에게 잘 도달했는가? 그리고 또 아니면 그 활동이 되게 효과적이었는지, 그렇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악을 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찌되었든 레이스로도 역시 간단하게 자, PR의 전략적인 기획 과정을 자,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과정으로, 자, 굉장히 많은 기획 과정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것도, 자,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 어떤 뼈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네 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자, 일단 문제 또는 기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대한 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와 기회점을 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건 내적인 부분의 상황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학 분석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대내외적인 어떤 상황 분석에 있어서 수학 분석이 또 가장 기본적인 또 분석 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문제와 기회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는 게 자, 중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자, 기획과 프로그래밍입니다. 기획과 프로그래밍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자, 그들에게 자, 그들이 만족할 만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 그런 어떤 목표를 분명히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 어떻게 우리가 공중에 대한 일종의 타겟팅이죠. 자, 목표 공중은 누구를 할 거냐. 뭐, 우리가 이해관계자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는 광고는 단순하게 소비자라고 얘기했다라면, 자, 우리가 PR에서의 어떤 공중, 타겟 설정은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게 지역 민일 수도 있고요. 그죠? 지역사회. 또 아니면 뭐 주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자,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반응해야 하는 대상. 자,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 공중들에게 무엇을 자, 성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브랜딩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적과 목표에 대한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와 기회점들을 자, 우리가 잘 처리해서 자,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안심시키고 자,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자, 뭔가 그들의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자, 하는 그런 기획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실행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행동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행동 전략. 자, 위에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라고 한다면, 자, 실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약간 전술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체와 메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광고에서만 매체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PR의 과정에서도 역시, 자, 미디어를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초반부 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PR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퍼블리싱, 결국에는 보도자료 배포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자,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들과의 연계성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매체에 대한 부분과 좀 메시지, 요건 이제 저희가 광고 매체와 광고 메시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메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 즉 스케줄과 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젯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스케줄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전략에 있어서의 책임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이것들을 책임지고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하게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문제를 평가합니다. 평가도 역시 계획을 짜게 되죠. 자, 목표 대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조정, 평가를 해보고, 자, 그런 거에 대한, 자,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고,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자,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 지금 PR은 대부분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자, 굉장히, 자, 지속적으로, 자, 꾸준하게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툴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 많았긴 했겠습니다만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실제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한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윌로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경쟁 PT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2017년도에 실제 제품이 아마 런칭을 할 때 아마 경쟁 PT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적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자, 그 일동 후디스라고 하는 자, 우리 식품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블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능성 커피, 뭐 기능성이라는 말을 쓰기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이런 커피 브랜드가 자, 런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자, PR 어떤 홍보 대행사를 아마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 회사의 홍보 대행사들이 자, 경쟁 PT라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의 것을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 보시게 되면 아마 뭐 이게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PR 기획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들으신 것 외에 굉장히 좀 더 자, 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최근에는 뭐 광고 기획서도 그렇고 PR도 그렇고 모든 기획서들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이 기획서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권 같은 어떤 약간 이런 문제에 또 약간 또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중요하게 또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아까 우리가 스터디 차원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자, 두 가지의 브랜드가 노블이라는 커피와 그 다음에 카카오 닙스차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노블 커피에 대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PR 기획의 실제 사례에 대한 샘플로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R 기획의 실제 사례 일동 후디스고요. 일단 제가 홈페이지도 확인했습니다만 자, 슬로건이 친환경 유기농 식품으로 자, 평생 건강에 기여하는 자, 일동 후디스라고 일단 기업의 슬로건을 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항상 아까 우리 CSR 할 때도 아까 GS 칼텍스, 현대자동차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모든 기업들은 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 어떤 기업의 슬로건 내지는 자, 미션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일동 후티스도 자,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자,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과 또 친환경 로아스에 대한 제품 철학을 가지고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확장과 또 한편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자,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자, 크게 보면 자,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일동 후디스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들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광고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PR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 그 기업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분명히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PR이 좀 더 광고보다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들이, 물론 광고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마케터들이 또 아니면 뭐 A나 플래너들이 고민할 때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은 좀 매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PR을 우리가 물론 PR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큰 틀에서 볼 때는 PR의 기획 과정들이 훨씬 더 자,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 추구에 대한 것과 같이 뭐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자,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부분인데, 자, 개인 브랜드에서도 역시 가치 설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이번 학기에 해야 될 수업들은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브랜드화 시켜서 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좀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경쟁력 있는 자,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 살아갈 수 있게끔 자,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가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추후 수업 시간에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PR의 기획 과정에서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커피와 티가 있죠. 자, 이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일단 문제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뭔가 차별화된 어떤 PR을 통해서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다시 턴어라운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면한 과제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자, 커피라는 브랜드 자체가 레드오션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워낙에 많은 브랜드들이 자, 시장에 흘러 넘치다 보니까 자, 후발로 진출하고 있는 런칭하려고 하는 자, 노블 커피가 그러니까 우리 일동 푸디스에서 만든 커피가 과연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레드오션이 내고 있는 자, 이런 어떤 커피 시장에서 과연 강력한 브랜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자,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장 상황 분석을 해보고요. 자, 또 하나가 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제로 자, 쭉 넘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저희가 하나의 신제품을 런칭하는 어떤 과정상에서 PR을 기획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영역에서 PR 기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해요. 왜냐면 PR이 그때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레인지 자체가 영역 자체가 넓다 보니까 자, 근데 지금은 자,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자, PR에 대한 어떤 기획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 조금 더 협의로 아마 범주를 좁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제 이해관계자가 대부분 자, 어떻게 보면 자, 소비자가 가장 크겠죠.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드오션 시장인데 자, 새롭게 등장한 자, 우리 노블 커피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매력을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편리한 제품,
또 하나가 좋은 원료에 대한 부분, 우수한 품질, 자, 이런 것들을 자, 실제 녹아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탁월한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탁월한 우수성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결과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결국은 PR을 통해서 이 해결책을 모색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즉, 광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광고의 어떤 카피로만 가지고는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걸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PR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와 그 다음에 PR의 역할들을 쭉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PR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광고는 어떤 방어 전략으로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신제품에 있어서는 더욱더나 PR의 어떤 역할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드오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을 분명히 전략을 선택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슬로건을 핏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슬로건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핏, 뭐 맞춤형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물론 핏도 이니셜로 만들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네이밍 기억하시죠? 우리가 브랜드에서 뭐 노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체가 어떤 중요한 네임입니다만 슬로건도 역시 슬로건명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명은 아니지만 이 브랜드를 어떤 강화시키기 위한 브랜딩을 강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패 같은 역할, 방패나 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핏 여기 나와 있죠. 사전적인 정의로는 뭐 어울리는 알맞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운동으로 또 몸이 건강하고 탄탄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적인 정의에서는 딱 들어맞다. 우리 핏 하면 그렇죠. 되게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제품의 어떤 특성도 역시 가져가는 어떤 그림을, 그런 어떤 슬로건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키 컨셉을 설정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PR 활동에 구심적인 역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분명히 또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PR 기획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노블 커피, 카카오 닙스차. 그러니까 일단은 뭐 두 개를 다 똑같이 핏한 전략을 쓰긴 합니다만, 자, 오늘은 이제 노블 커피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핏이라고 했던 슬로건은, 하나의 이니셜을 합친 거고요. 패셔네이터에서, 매혹하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it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it 아이템을 알리다라는 개념. t는 테이스트. 맛 성분을 말하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맛으로서, 그러니까 제품의 본질적인 어떤 속성으로서 일단 소비자에게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테이스트에 대한 맛 부분을 역시 또 집어넣었습니다. 자,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이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아이템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인 거죠. 핏하게, 그렇죠? 딱 알맞게, 또 하나의 건강하게. 그렇죠? 아까 맛 성분 얘기했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노블 커피가 이렇게 되게 좀 좋은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커피 음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전략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 PR 기획의 어떤 그런 안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실제적인 액션 플레이입니다. PR 액션 오비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파급력이 높은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거죠. 원재료에 대한 심도 깊은 이슈 메이킹을 하고요. 제품의 우수성을 환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광고적인 관점에서 일회성의 어떤 개념들은 아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샘플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품들을 전달하는,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두 가지 버전이에요. 일단은 미디어 쪽에다가도, 그러니까 언론 쪽에도 역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도 역시 샘플링을 하게 되는 어떤 형태들입니다. 약간의 이벤트 같은 개념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고와 인터뷰입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특장점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빅모델 전략이라고, 뭐 광고에서는 빅모델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에서도 때로는 제품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떤 증언하는 어떤 식의 것들이 많잖아요. 역시 그것들을 차용한 거죠. PR에서도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보도 자료를 배포해, 어떤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기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인터뷰한 것들을 내용을 토대로 역시 기사화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포토콜이라고 해서 실제 뭐라고 할까요? 키메시지를,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적인 요소를 표현을 해가지고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죠. 약간 이것도 이벤트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 노블 커피에 폴리페놀에 대한 효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그러니까 요소를, 그러니까 원료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요소인데, 원료인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기사입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시즌성이라든가, 트렌드에 대한 자료 생산으로 어떤 커피나 차 시장에 대한 이슈를 뭔가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자세하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등장시키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이 제품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기획 기사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아젠다 세팅하고도 맞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동안 커피를 마실 때 맛과 향이 가장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한마디로 폴리페놀 어떤 효능을 통한 건강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아젠다 세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피트와 매체 전략 나와 있죠. 이 피트를 계속 이어 쓰고 있죠. 아까 제품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PR 전략의 가장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체 전략도 핏하게 간다는 거고요. 알맞게 최적화해서, 그리고 단시간 내에 미디어와 소비자에게 피트한 브랜드로 포지션 시키겠다. 되게 최적화된 어떤 브랜드로서 우리가 매체는 여기 언론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소비자는 일반적인 음용층 대상들이 되겠죠. 이렇게 딱 최적화된 어떤 그런 브랜드로서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어떤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갖고 가는 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모든 기획 과정에서, PR 기획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중심 축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술 수립입니다. 다양한 툴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 말고도 사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또 PR 과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음료군들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디어와 창의성들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공중들,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마인드 내부에, 우리가 노블 커피라고 했을 때, 어떠한 커피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매체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메시지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선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PC 좋은 커피 노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커피에서 뭘 찾는다? 건강을 찾는다라고. 이건 뭐죠?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동 후디스의 기업의 슬로건과도 역시 매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맞을 수 있는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커피하고 맛도 역시 향도 그런 거 있죠. 건강기능식품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죠? 건강에 좋은 거는 뭐에 쓰다? 입에 씁니다. 거꾸로 맛이 좋은 것들은 뭐 상대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건강에 이렇게 떠서 나이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커피의 맛과 향도 가져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커피를 찾는 나에게. 그냥 다 따져보면 어때요? 건강하게 맛있는 커피를 마신다라고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자, 좋은 커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 그런 그런 기획이고요. 자, 키 메시지를 자, 차별적인 메시지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성 중심. 우리가 뭐 광고 크리에이티브 할 때도 속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만, 자, 결국엔 자, 폴리페놀이 들어간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되게 굉장히 좋은 원두를 써가지고 자, 맛과 건강을 다 가져간다는 어떤 속성을 자, 가지고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차별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형화가 중요하죠.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기업의 입장, 브랜드 입장에서는 자, 맛과 건강을 같이 갖고 가는 커피로서 자,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데 자, 거꾸로 소비자는 이미지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의 브랜드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노블 커피 했을 때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 자, 이렇게 자,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과 꾸준함이 필요로 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게요. 자, 스텝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fit 이렇게 나와 있죠.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매혹시키다, id 아이템으로 알리다, 또 맛성분을 말하다 이렇게 포인트별로 세 가지로 나눠놓고, 자, 스타트업과 붐업 시기로 나눠놨습니다. 자, 시기도 10월과 11월과 12월. 아무래도 뭐 여름에도 뭐 물론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만, 뭐 물론 요즘에는 뭐 아이스 뭐 따뜻한 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거의 사계절용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자 4분기를 중심으로 PR 활동을 하고요. 결국은 바이럴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목적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슈 메이킹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차별적인 어떤 메시지로 알리는 거죠. 야 맛도 좋아, 건강에도 좋아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기 상승을 하겠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 과정을 짜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PR의 키 메시지는 다이어트 커피, 뭐 항산화 커피 나와 있고요. 건강 커피. 그렇죠? 그리고 자, 그린 커피빈 항산화 효과 계속 항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만 자, 그리고 역시 자, 경화 유지 대신 자, 코코넛 오일 쓴다라는 것들. 자, 노블 커피를 사랑하는 노블리족 이렇게 어떤 새로운 신조어들도 역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키 메시지로 유도하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툴 나와 있죠? 자, 아까 출시 기념 포토 행사 포토콜도 있었고, 미디어와 소비자에 대한 샘플링 초기다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보도자료와 기획기사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1월에는 방송에 대한 피칭, 그 다음에 트렌드성 심층 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인터뷰까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순차적으로 자, 어떤 시기에 맞춰서 자,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에 대한 운영도 자, 다양하게 자, 뭔가 활용하겠다라는 것들. 결국은 시너지를 내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전술 전개입니다. 단계별 목표 및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자, 목표 달성에 충분한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툴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광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샘플링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벤트에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 방송에 대한 피트 보시면 피칭도 자, 최근에 이제 PPL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까지도 한 번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이 기획서를 보다가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본 거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출석 미션 가지라면 이 부분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보셨다가 노블 커피를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이제 뭐 시장에 잘 안착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좀 더 어떤 그런 툴들이 있다라면 훨씬 더 노블 커피를 브랜딩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더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PR 액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1,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 아마 쭉 지금 뭐 보도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페이지 정도만, 한두 페이지까지만 하고 제가 못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휴강 이후에 10월 초에 저희가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런칭 시기입니다. 스타트업 출시 이슈 메이킹이고요. 자, 노블 커피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일간지나 매거진에 대한 브랜드 뉴스로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브랜드 활동에 대한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언론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겠죠. 런칭에 대한 이슈를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초기에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동 후디스의 PC 좋은 건강 커피 노블 출시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키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하루 한 잔으로 세 잔의 폴리페놀 섭취 효과 최종 관리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커피, 그 다음에 좋은 맛과 향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겟은 아까 뉴스페이퍼 신문 얘기를 하는 거죠. 일간지나 온라인에 대한 매체들, 주로 식음료 담당 기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죠. 그다음 매거진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라이선스나 주부, 또 남성 쪽 로컬 캠퍼스, 식음료 전문지 등 10월 중순 정도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사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스타트업 시기에는 진행이 됩니다. 퍼블리싱이죠. 주요 일간지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언론사 배포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가 기획기사 같은 거 얘기할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키메시지는 분명히 유지를 해야 되지만 각각의 언론사의 편집 방향 등에 맞게 배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좀 더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해서라면 맞춤형 보도자료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헤럴드 경제, 아시아 경제 쭉 문화일보, 조선중앙동아일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신문사들은 항상 특종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똑같은 보도자료를 똑같이 다 배포하게 되면 사실은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왜? 모든 기자들은 내 신문에서 뭔가 그게 꼭 어떤 특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별에 대한 어떤 기획기사 그런 기사를 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신문사의 경제지면 경제지, 일간지면 일간지 등등에 맞게끔 그 신문사의 어떤 성향까지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를 차별화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PR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글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는 사실은 카피 하나 써놓으면 그 카피를 가지고 많은 매체에 그냥 적용하잖아요. 근데 되게 심플할 수 있는데 우리 PR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똑같은 키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어떤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글쓰기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희가 지금 일동 후디스의 노블커피에 대한 PR 기획 과정에 대한 기획서를 보고 계신데, 오늘은 여기 이제 스타트업 출시 이슈 메이킹까지만 우리 전설 부분에서 보고요. 그 이후의 부분들은 연휴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도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